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2 확대된 선출원주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대된 선출원주의 하려면 여러분들 의 취지가 뭐예요? 일단은 지금 그 추론이 있고 다른 추론이 있잖아요. 그 추론 일전 다른 추론이 있고 그 추론으로 다른 추론이 추론 공개 등이 되면 그 추론이 이제 등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확대된 선출원주의인데 여러분들 요게 의인 거고 이제 취지는 뭐냐면 요거 취지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취지 요거 판례가 설치한 거 있으니까 답안지에 요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교수님 그 특강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요 판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지금 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취지는 뭐냐면 공공의 영역으로 두려는 선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고 요거랑 출원 공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발명 업적이 없는 자가 특허받게 되는 불공평이 초래할 우려. 요거 두 개가 포인트거든요. 요게 뭔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있잖아요. 봐봐요. 이 첫 번째 아무런 발명적 기여가 없는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두려는 선언자의 의사. 요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출원주의는 청구안끼리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 범위를 포함하고 다른 출원에 청구안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고 그죠? 그 출원의 청구안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출원주의는 청구안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청구안끼리. 근데 확대된 선출원주의 있잖아요.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청구항뿐만 아니고 명세서 전체 있잖아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포함한 명세서 전체, 발명 설명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 있잖아요. 그거랑 그 출원의 청구항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잖아요. 요거의 의미가 뭐예요? 선출원주의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출원주의는 우리가 이제 36조의 선출원주의는 청구항끼리 비교한다. 그런데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청구항뿐만 아니고 발명 설명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 있잖아요. 최명도 전체랑 그 출원의 청구항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원주의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시겠죠? 요게 첫 번째 선언자의 의사. 요게 이제 선출원주의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출원주의를 보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요거예요. 출원 공개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명적 업적이 없는 자가 특허를 받게 되는 불공평을 초래할 우려. 요거 뭐냐면 요거는 신규성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다른 출원이 있잖아요. 출원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규성이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개가 안 됐는데 공개 전에는 신규성이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신규성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신규성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신규성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를 그러니까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성을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확대된 선출원주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취지는 뭐예요? 선출원주의를 보완한다. 두 번째 취지는 뭐예요? 두 번째 취지는 신규성을 보완한다. 이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좀 중요한 거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 요건이 뭐예요? 그 출원 발명이 그죠? 지금 그 출원 발명이 그 출원일 전 출원되고 출원 후 출원 공개 등이 된 다른 출원과 동일한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여기 이제 법조문상 예외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 분설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원 발명 그 출원 발명 있잖아요. 이제 그 출원 발명에서 쟁점은 뭐냐면 앞에서 한 청구범위 해석이랑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판단을 해요. 이 그 출원의 청구항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출원의 청구항을 본 다음에 이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도를 판단해요. 아, 그래서 이 그 출원은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절 이유 판단할 때는 그 출원 발명을 해석을 한 다음에 발명의 구성도를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쟁점을 일단 뽑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출원 있잖아요. 이 다른 출원이 특유의 출원인 경우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확공조곡등 하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확공조곡등 하면서 외우는 거 확선의 지위가 불소급한다.
그리고 이제 분할 출원이랑 분리 출원이랑 변경 출원에서는 확선의 지위가 이제 불소급하잖아요. 요거는 다른 출원으로서의 확선의 지위가 불소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그 출원이 있고 다른 출원이 있잖아요. 이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불소급하는 거예요. 됐죠? 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래서 소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 조약 구성과 국내 구성과 정당 권리자 출원이 있는데, 아시겠죠? 요거는 다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소급해요. 아시겠죠? 조약 구성권이랑 국내 구성권은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소급한다고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정당 권리자 출원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 법조문이 없어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정당 권리자 출원은 법조문이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여타게 글씨 쓴 거 있잖아요. 요거는 다 뇌피설로 제가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소급표 인정되는 거 제가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조약 구성권, 국내 구성권은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거고, 정당 권리자처럼 분리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되는 건데, 우리 판단 시점이 소급되든 출원일이 소급되든 아무튼 소급이 되면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허법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건데, 아시겠죠? 지금 특징이 있고 예외가 있는 건데, 분리 출원,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은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불소급한다. 그리고 조약 구성권, 국내 구성권, 정당 권리 출원은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이제 소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죠? 다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렇게 되는데 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출원으로서의 지위는 조약 구성권, 국내 구성권, 정당 권리 출원, 분리, 분할, 변경 출원 다 소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옛날에 최신 판례여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별 의미 없는 판례긴 해요. 특허 출원된 발명이 그냥 법조문을 이제 나열한 판례예요.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이 최명도에 기재된 최초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이나 발명의 설명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설에 나왔던 판례여가지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사실 동일성에 관련된 판례예요. 동일성 제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여기 동일성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출원했잖아요. 그 출원 발명 쟁점 뽑았잖아요. 그 출원 발명 쟁점이 뭐예요?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발명 구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출원 쟁점 뽑았잖아요. 다른 출원이 특별한 이제 출원인 경우에 이제 소급되는지 불소급되는지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 동일성, 우리가 동일성은 옛날에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요거잖아요. 우리가 신규성이랑 확대된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은 똑같이 취급한다고 봤어요. 선출원주의 동일성은 진보성 영역이랑 이제 똑같지만, 우리가 이제 확대된 선출원주의랑 신규성에서의 동일성은 똑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구성의 차이가 없다? 그럼 일단 협의의 동일성으로 가는 거고,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확선 신규성에서 동일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선에서의 동일성은 이렇게가 동일성인 거예요. 아시죠? 구성의 차이가 없는 경우나 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새로운 효과가 없는 경우가 확선에서의 동일성인 거예요. 확선과 신규성에서의 동일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판례 표현이 오잖아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세한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면 구성상 차이가 있는데, 구성상 차이가 있더라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세한 정도 차이가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아시겠죠? 근데 위에 같은 차이를 벗어난다면 뭐예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포인트는 뭐였어요? 새로운 효과가 발생을 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면 쉽게 도출하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이 우리가 확선에서의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확선에서의 동일성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진보성 영역인 거예요. 통상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냐 없냐, 요거는 진보성 영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통상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겠죠. 그런데 확선과 신규성에서의 동일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진보성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출원주의의 동일성은 진보성의 영역과 동일하게 보는 게 통설 판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출원주의의 동일성 보시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 지나지 않냐고, 이 표현을 보세요. 진보성이랑 똑같잖아요. 실제 요게 대법원 판례들 입장이에요. 진보성이랑 선출원주의 동일성이랑 취급을
동일하게 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무튼 이제 우리가 확선에서의 동일성은 여기까지가 확선에서의 동일성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아니고, 그쵸?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끝났어요. 이거 쟁점 끝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끝났고, 이게 다른 추론 끝났고, 동일 발명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외 있거든요. 그 예외를 조금 잘 보세요. 보시면 예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그 추론이랑 다른 추론이랑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추론인이 동일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다른 추론이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확선의 지위가 없다. 요거는 이제 판례예요. 요거는 법조문.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예외다. 추론인이 동일한 경우 예외다. 요거는 법조문. 그리고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 확대한 선처럼 지위가 없다. 요거는 판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거 세 가지니까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1차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1차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출원인이 동일한지 여부 있잖아요. 우리가 출원인이 동일하면 예외라고 했잖아요. 출원인이 동일하면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1차에서. 그리고 발명자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발명자가 동일하면 우리가 예외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공동 발명자인 경우에는 전원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외인 거예요. 됐죠? 요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러고 우리가 선출원주의랑 확대 선출원주의 비교하는 거 단문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단문 준비한다고 치고 선출원주의랑 확대 선출원주의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제가 비교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선출원주의는 취지가 뭐예요?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 특허권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특허권을 특허권이라는 건 독점 배타적인 권리니까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무슨 독점적인 권리예요. 아시겠죠?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특허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특허 방지를 위한다. 이게 이제 선출원주의의 취지이고, 우리가 이제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취지는 보공신방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 그렇게 외우거든요. 선출원주의의 보완,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심사제도의 효율화, 방어출원의 억제. 요게 답안지 쓸 때는 이제 깔끔해서 제가 보공신방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외울 거예요. 선출원주의 보완. 우리가 이제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크게 두 가지를 보완한다고 했어요.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고 신규성을 보완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보시면 선출원주의 보완. 이게 선출원주의를 보완한다는 거고, 공유재산 사유화 방지. 이거 신규성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규성 보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사제도 효율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요거 선출원주의 보완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는 지금 보시면 청구원끼리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청구원끼리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대 선출원주의는 다른 출원의 청구원이랑 발명의 설명 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최초 출원한 명세의 도면이랑 그 출원의 이제 청구원이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제도가 더 효율화되겠죠. 거절을 빨리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심사제도 효율화가 사실 신규성 보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우리가 다른 출원이 있어요. 다른 출원이 공개가 됐어요. 이 공개 이후에는 어차피 신규성 흠결이에요. 공개 이전에는 아니 거절 이유가 없으면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절 이유가 마침 있잖아요. 확대된 선출주의는 거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 자체가 그 뭐냐 신규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고 신규성을 보완해가지고 심사제도를 효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어출원 억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고 우리가 신규성을 보완해가지고 방어출원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듣기 좋은 말로 보공신방이라고 해서 외우는데, 선출원주의 보완, 공유재산 사유화 방지, 심사제도 효율화, 방어출원 억제, 요거를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고 신규성을 보완하는 게 확대한 선출원주의의 취지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비교할 게 있잖아요. 요게 비교 단문이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선출원주의랑 확대한 선출원주의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선출원주의는 동일 인간에 적용된다. 근데 확대한 선출원주의는 제가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이 동일한 경우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예외라고 했잖아요. 적용 안 된다. 그리고 보시면 선출원주의는 보정 후 청구 범위를 그 출원에 보정 후 청구 범위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출원이랑 그 출원이랑 보정 후 청구 범위를 비교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보정 후 청구 범위니까 PCT 출원인 경우에는 번역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번역문의 지위가 자진 보정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리관청에 PCT 출원서를 국제 출원서를 국제 특허 출원서를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역문을 내잖아요. 이 번역문은 사실 자진 보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이 국제 특허 출원을 번역문을 제출함으로써 이 자진 보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문의 지위는 보정이랑 똑같아요. 보정서랑 똑같아요. 자진 보정이랑. 그러니까 자진 보정된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최초 명세 도면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출원의 최명도랑 그 출원의 청구범위랑 비교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보시면 다른 출원의 보정 후 청구범위랑 그 출원의 청구범위랑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CT 출원의 원문 있잖아요. 원문은 최명도고요. 번역문이 보정서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문은 최명도고 번역문은 자진 보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른 출원의 보정 후 청구범위랑 그 출원의 보정 후 청구범위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다른 출원의 최명도랑 그 출원의 보정 후 청구범위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출원이 보정을 안 했으면 그냥 청구범위랑 비교를 하는 거고, 아시죠? 보정을 했으면 보정된 청구범위는 그 출원의 보시면 다른 출원이고 그 출원 있잖아요. 다른 출원의 보정 후 청구범위랑 그 출원의 청구범위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다른 출원의 최명도랑 그 출원의 청구범위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원이 보정을 안 했으면 그냥 청구범위고, 보정을 했으면 그 보정된 청구범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출원은 선출원주의든 확대 선출주의든 똑같아요. 다른 출원이 이제 바뀔 뿐이지. 그리고 시기는 우리가 동일자에도 적용을 하잖아요. 선출원주의 협의제에 의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거 확대한 선출원주의는 그 출원 일전 출원된 거잖아요. 그 출원 일전 출원된 다른 출원이잖아요. 그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 출원이랑 다른 출원이랑 동일한 날짜이면 적용을 안 해요. 그걸 이제 역일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출원 후 출원 공개 등이 된 걸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요건 시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선출원의 지위랑 확대한 선출원 지위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취포무거 요거 뭐라고 했냐면, 취포무거랑 이제 모인 출원 있잖아요. 요거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거든요. 취포무거가 뭐냐면 출원의 취하 포기 무효 거절 결정이에요. 거절 결정 확정된 거예요. 그거랑 모인 출원은 선출원 지위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취포무거랑 모인 출원 선출원 지위가 없다는 건 법조문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취포무거 그 다음에 모인 출원에서 확선의 지위가 있다. 요거는 출원 공개 등이 됐으면, 아시겠죠? 요거는 그 출원 공개가 됐으면 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거절 결정된 경우에도 확선의 지위가 있어요. 요거는 판례예요. 봐봐요. 확선의 지위가 있는 고안은 공개된 이후에 거절 결정되더라도 그 지위를 잃지 않는다. 요거는 판례. 됐죠? 그다음 흠결시 취급은 거절 이유이고 정보 제공 사유이고 취소 사유이고 무효 사유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절 이유이고 정보 제공 사유이고 취소 사유이고 무효 사유이다. 요거 비교하는 단문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확대 선출원주의는 취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으로서 여기 쟁점 있는 거 다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끝.